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요거였습니다. 지금 미국이 결국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거에 대한 후폭풍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한데 한번 요 얘기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권 얘기입니다. 채권 이슈가 지금 다시 터지고 있는데 왼쪽 보시면 장기 채권, 미국 장기 채권 ETF, 올해 초에 개인들이 정말 많이 산 ETF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미국에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장기채인데 요게 지금 그래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급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치는 물론이고 전 저점, 거의 10년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급락했어요. 채권이 주간으로 3% 넘게 빠진 거는 나스닥도 3% 빠졌거든요. 아니 채권이 주식만큼 변동성이 심하면 채권을 안 하죠. 그죠?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빠진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폭락한 거거든요. 한 주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데 요때가 언제냐면 전 저점이 2022년 10월 영국발 금융위기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영국에서 금융위기 터진다 그래서 막 이게 고금리 때문에 난리 났던 채권 막 박살났던 그때인데 그때만큼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말은 오른쪽 보시면 그걸 뒤집으면은 금리가 오른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이 영상 보실 때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냥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만 기억하고 보셔도 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지금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빠지는 건데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미국의 대표 장기채 금리 10년 금리와 30년 금리가 둘 다 올해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박스권 뚫었거든요. 금리가 급등입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급등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국발 금융위기 때 요때만큼 올라가고 있고 올해 3월에 지역은행 파산 사태 났을 때 요때 요 정도 올라갔을 때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은행 위기가 왔을 때보다도 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5개월 전에 지역은행 위기 터졌을 때도 금리가 올라가서 다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시장 금리가.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올라가니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떤 문제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으로 금리가 팍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지도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왜 저게 지금 금리가 급등을 했냐면은 지난주에 미국 재무부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돈, 즉 채권을 찍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소개해드렸듯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막 바이드노믹스 한다면서 미국 제조업 부활한다면서 지금 공장 짓게 하려고 보조금 뿌리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겠다 그랬는데 그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찍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채권 발행량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예상치가 7,330억이었는데 달러로 근데 1조 달러로 확 늘렸습니다. 이걸 발표한 거예요. 이번 주에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야 우리 돈이 너무 없다. 지금 저거 막 보조금 주고 나라 살림 운영하려면은 채권 찍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든다. 그래서 3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코로나 비상사태급인 거죠. 이게 발행하는 규모가. 이게 다 화폐같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블룸버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미 국채 발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서 소화불량이 올 것 같다. 여기 지금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장에다가 채권을 막 뿌려대는 겁니다. 그냥 프린터에 대고 찍어내면은 살 사람보다도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상승. 이렇게 뒤집어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반대로 금리는 더 오르는 금리 급등.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돈이 이렇게 부족한가요? 미국이 이렇게 어렵나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경기 부진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칩니다. 세금이. 이건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미국은 특히나 금융위기 다음 급으로 지금 주나 정부의 세금이 급감 중입니다. 안 거치는 거죠. 이제 경기 불황이었으니까 개인 소득세도 안 거치고 법인세도 잘 안 거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채권 찍어내는 거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채 찍어내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이거 누가 사주냐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여태까지 저희 영상에서도 같이 이거 좀 문제 있는데 라고까지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신용등급 강등 사태도 있었잖아요. 물론 이건 약간 뒷북인 것 같긴 하지만 이번에 미국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결국은 비슷한 이유입니다. 너무 많이 돈을 급하게 찍어낸다. 그리고 돈 찍어내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면서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손상되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협상하고 싸우고 극단까지 가는 나라한테 신용등급 최대치를 줄 수 없다라는 게 피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돈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이런 기관도 표현을 한 거죠. 뭐 이런 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겠지만 지금 결국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무리한 돈 찍어내기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특히나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은 재무부가 발표하면서 앞으로 특히 장기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더 많이 뿌린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이 급락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단기 채권 위주로 좀 했는데 그래서 크게 이런 채권들의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장기 채권을 더 많이 찍어내겠다고 하니까 TLT라고 하는, 아마 한국 분들도 진짜 많이 사셨을 텐데 TLT 레버리지 사신 분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3배 레버리지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막 모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녹아내렸겠죠. 채권이 3%면 3배면은 뭐 몇 배인가요? 일주일 만에 10%인가요? 녹아내립니다. 나스닥 3배 레버리처럼 그냥 녹아내리는 건데 이렇게 채권 가격 빠지고 금리 급등. 그래서 요번에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월가에서도 야 이거 장기 채권 더 빠지겠다. 지금 미국 재무부가 저렇게 찍어내는데 누가 사주냐? 저걸 누가 다 사주냐? 저 많은 채권을. 그래서 지금 장기 채권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30년, 10년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데 베팅을 하는 상품이 늘고 있는데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장기 채권 가격 하락에 베팅한다는 의미입니다. 금리 상승에 베팅한다는 얘기는 가격 하락에 베팅한다는 건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빌 에크먼이라는 억만장자입니다. 요 분이 한 헤지펀드의 수장인데 빌 에크먼이라고 제가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하락 베팅으로 돈을 잘 벌어요. 코로나 때도 초기에 딱 눈치채고 2020년 1, 2월 이때 주가 엄청 하락 베팅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때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제 먹잇감이 나타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 베팅이 벌 수밖에 없는 베팅이다 이렇게 자신감 표현하면서 막 근거를 한 페이지에 달하게 썼는데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미국 장기채 공급이 너무 많다. 재무부가 저렇게 많이 찍어내는데 저걸 누가 다 사주냐. 일본도 지금 사주는데 한계가 있고 중국도 안 사주고 그렇다고 미국 내부에서 소화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 사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라고 이제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년 만기 국채 하락에 베팅한다라고 한 건데 여담이지만 이분 저번에 반성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나 앞으로 하락에 베팅 안 한다 그랬거든요. 하락 베팅은 나쁜 거라고 나는 이제 긍정적으로 살 거다. 상승에 베팅하는 나는 우상향 론자가 될 거다.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저가 매수하는 버핏 같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변심했네요. 약간 고양이가 이렇게 생선 가게를 그냥 못 지나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또 이제 약간 먹잇감이 나타나니까 독수리 마냥 딱 또 이제 하락 베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숏 베팅의 희열을 느끼는 분들인데 헤지펀드가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이분이 약간 여기서 또 이제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약간 물론 이분이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30년 금리가 한 4.2% 정도 되는데 이게 5.5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한다는 얘기겠죠. 금리가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TLT라고 하는 장기 채권 ETF가 폭락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채권 지금 ETF 들고 있으신 분들은 철렁하실 만한 얘기인데요. 진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저 빌 에크먼의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TLT라는 게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이만큼 더 빠져야 된답니다. 이렇게 거의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와, 이러면은 장난 아니겠죠. 진짜 뭐 금융시장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채권시장이 이렇게는 안 돼야겠지만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이 돈 무리하게 찍어낸 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채권시장, 금융시장에서 스멀스멀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난 채권 투자 안 했는데요. 저는 채권 관심 없어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네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장기 미국의 금리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미국의 30년 금리가 연동되는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미국 주담대 모기지 금리가 30년 연동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이번 주에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7.4. 스멀스멀 올라가더니 올해 고점을 돌파해버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만약에 미국 재무부가 계속 돈 찍어내면은 이런 게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물 경제, 부동산 영역에도 영향을 줄 거고 오른쪽도 제가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올해 3월 달에 은행위기 터졌을 때도 결국은 이 금리가 올라가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은행들이 채권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 채권 가치가 급락하면서 문제가 터졌는데 기껏 연준이 막 임시 돈 풀기해서 막았는데 지금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더 큰 위기가 예상 못한 게 올 수도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좀 진정된 줄 알았더니 지금 미국의 파산 기업 숫자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못 버티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뉴스에서 크게 안 다뤄서 그렇지 올해 7월까지만 402개의 기업이 지금 미국에서 파산했는데요. 이미 작년에 파산한 기업들의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373개가 작년에 토탈이었는데 지금 올해 7월까지 아직 올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402개가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같은 기간 동안 10년 최대치고 이제는 작년 토탈보다도 많은 숫자로 엄청 많고 지금 7월 달에만 64개의 기업들이 파산 신청했는데 올해 3월 지역은행 위기 이후 최고치고 이것도 카운트 보시면 뭐 코로나 때 극단적인 케이스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참 앞에서는 미국이 뭐 경기 회복한다 강하다가 하는데
뒤에서 확실히 약한 고리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도 한편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서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부분도 있다, 위험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다 고금리 문제죠. 결국은 저금리일 때는 파산 안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금리 낮을 때는 돈 팍팍 풀어줄 때는 문제 안 생기는데 결국은 돈줄 쪼이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금리 채권들 회수가 안 되기 시작했다고 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와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요거 월가에서 보고서를 낸 게 저신용 기업들, 부도 나기 직전에 그런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 일명 하이 일드, 고금리 고위험 채권들이 이제 회수가 안 된답니다. 이제 파산하고 배째라 해버리는 거죠. 보통 회수율이 40%는 됐는데 이제는 20%도 채 안 된답니다. 반토막 났답니다. 이게 더 지속되면 신용위기로 번질 수 있는, 이것도 상당히 월가에서 이번에 많이 주목받은 보고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뒤에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좀 있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근데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닌 게, 사실은 제가 봐도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미국에서 기침 한번 하고 고금리 하면은 결국은 못 버티는 거는 신흥국일 확률이 높죠.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도 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미국 금리가 저렇게 높아지면은 신흥국에 터진다. 그래서 올해 3분기, 4분기가 상당히 불안하다라고까지 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금 다행히도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은 그나마 잘 버티는데, 확실히 금리 때문에 신흥국 채권 시장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불안하다. 이게 높을수록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채권 위기가 터진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이번 사이클은 채권 터진다. 주식은 괜찮은데 채권이 터진다는 얘기 있는데, 이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봤더니 왼쪽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은 금리를 계속 올려도 버틸 만한 체력이 되는데, 심지어 영국은 이번 주에도 또 올렸습니다. 금리를 14연속 인상인데도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인플레가 그만큼 높은 것도 있지만 신흥국들은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이제 하반기부터 3분기부터 신흥국들은 못 버틴다는 겁니다. 이제 그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3분기부터 천천히 신흥국들은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미국은 계속 고금리를 버티는데 신흥국이 못 버티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이미 미국보다도 금리를 못 올려서 한계라고도 하는데, 이제 미국은 계속 고금리 유지하고 한국이 만약에 못 버텨서 연내 금리 인하하면 이제 금리 차 벌어지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미국 긴축 기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되고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올 3, 4분기에 신흥국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부분입니다. 신흥국이 어딘데요 하시면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들 쭈쭈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먼저 항복하는 나라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기침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진짜 뭐 몸살 난리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올 하반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영국은 금리 올렸다고 하지만 중남미 국가들은 벌써 항복 시작했어요. 이르면 3분기라 그랬는데 벌써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이나 칠레는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둘 다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한 번에 50bp, 100bp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0.5%포인트 내렸고 한 번에 무려 금리를 1%포인트 내린 겁니다. 물론 워낙 많이 올렸던 탓도 있는데 이제 더 냅뒀다가는 문제 생긴다는 겁니다. 침체 이제 우려 터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 둘 내리겠죠. 브라질, 칠레 내리고 뭐 다음에 어디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도 가계부채나 이런 거 못 버티고 도저히 안 됩니다 하면 내리면 이제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의 최대 은행인 UBS라고 있는데, 이번에 파산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UBS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나 태평양 쪽 신흥국 쪽에 위험한 채권들이 너무 많답니다. 이거 다 대출 회수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부실한 거 가만 냅뒀다가 다 전염되니까 그냥 꼬리 자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흥국들한테는 유동성이 마르는, 돈이 마르는 경고라고도 볼 수 있고 위험한 신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신흥국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이런 대출이나 채권이 수조 원대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버티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한다라고 밝힌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보고서에서도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면서 이어서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한국도 가계부채도 많고 부동산도 문제 많고 9월 만기를 앞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만기도 도래한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지금 코로나 때 빌린 돈들 겨우겨우 연장해서 버티고 있는데 9월 만기면 갚아야 되니까 결국 다 부채 리스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시장 금리가
결국은 이제 국내도 안전하지 못하다. 한국도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좀 이런 것도 경고성 리포트가 이번 주에 많이 쏟아 나왔습니다. 역시 금리가 참 모든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 또 위기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여담인데 주말간에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발표 나왔는데 다른 거보다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또다시 현금을 사상 최대치로 늘렸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버핏은 약간 주식 최근에 더 안 사고 계속 현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분기도 말씀드렸지만은 버핏은 약간 경제 전망을 본인은 타이밍을 안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금 엄청 쌓아두고 약간 줍줍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버핏은 지난번 분기 실적 발표 때 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온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올 연말 내년을 노리고 있는 건지 아무튼 지금 현금을 또 올타임 하이에 가깝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요 버핏이 또 이걸 가지고 뭘 사는지 상당히 또 궁금하기도 하고 흥미로운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징은 요거였습니다. 참고로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버핏은 또 이번 사이클 위기가 올 거라고 보는지 한번 또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금리 급등, 채권 급락 이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역시 본질적인 이유는 미국 재무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너무 많이 찍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이건 좀 두고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기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소화불량이기 때문에 미국채 누가 사준다고 손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금리 급등하는 부분, 채권 가격 하락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요거 때문에 시장 조정이 나오고 혹은 우량주들 좀 빠지면 역시 좋은 기회가 되겠죠. 저런 건 또 지나갈 문제니까 저런다고 미국이 정말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방법을 찾겠죠. 재무부 채권 발행 이런 걸 또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일본하고 협상을 하든 중국하고 협상을 하든 어떻게든 또 돌아가게 할 테니까 그런 걸로 혹시나 조정이 나오면 좋아하시는 주식 매수 기회로 용기 내서 삼아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다만 단기 유의는 좀 할 요소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신흥국도 이런 문제 리스크 관리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보고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카페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중 역시 물가와 금리 이런 것들 체크 좀 같이 해 나가면서 투자하시면은 리스크 관리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